23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뇌동맥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6살이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였습니다. 남의 상처는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것들. 그 목록은 겨우 13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 순간 1000만 명이 읽었습니다. 전 세계 21개 나라에서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 강해진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멘탈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에이미 모린의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원제는 더 직설적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13가지. 그런데 오늘 저는 그 13가지를 하나씩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듣는 순간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대신 뇌과학으로 묻겠습니다. 그 13가지는 사실 뇌 안에서 벌어지는 3가지 현상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셋을 이해하는 순간 왜 당신이 유독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지 알게 됩니다. 멘탈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됐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강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10분 내내 짜증을 냅니다. 누군가는 그냥 책을 펴니다. 같은 상황, 같은 10분입니다.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그 10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쓰느냐, 바꿀 수 없는 일에 쓰느냐. 에이미 모린이 말하는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자기 힘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잤어. 상사가 하라면 해야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긴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뇌과학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곳이죠. 그런데 편도체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크기의 스트레스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느끼면 뇌는 훨씬 심각한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과열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의 배선이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면 뇌는 결국 시도 자체를 멈춥니다. 나중에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습관은 서서히 뇌에게 무기력을 학습시킵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뇌는 통제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통제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실제로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건 타인의 기준 하나하나에 나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전부 내 가치관과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할수록 내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몸이 지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피곤한 이유가 이겁니다. 타인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기준에 맞게 행동했는가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한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은 다시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습니다. 왼쪽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오른쪽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다 쓴 뒤 왼쪽을 찢어서 버립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이건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건 내 몫이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만 남깁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이 못 바꿉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무엇을 배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두 번째, 강한 사람은 과거와 남을 곱씹지 않습니다. 에이미 모리는 가장 해로운 것 하나를 꼽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자기 연민은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잠깐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상처는 낫지 않고 사람만 고립됩니다. 비슷한 것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 머무는 것, 그리고 남의 성공에 화를 내는 것. 셋 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켜지는 회로죠. 이때 뇌는 무엇을 할까요? 과거를 되감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하지 못한 말을 곱씹습니다. 이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반추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우울과 불안의 핵심 특징입니다. 곱씹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회로를 계속 자극해서 그 신경 경로를 점점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한 헤비한 학습,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슬픈 기억을 곱씹을수록 뇌는 슬픔에 더 능숙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보다가 기분이 나빠진 적 있으시죠?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절대적인 만족을 잘 계산하지 못합니다. 대신 상대적인 위치로 만족을 계산합니다. 남이 올라가면 내가 가진 게 그대로여도 뇌는 손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승진 소식에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로를 끊을까요? 에이미 모린이 제시하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 그리고 용서입니다. 어쩐지 뻔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도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감사는 반추 회로를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없는 것에 향해 있던 주의를 있는 것으로 강제로 돌리는 스위치죠. 실제로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은 안정되고 호흡이 고르게 됩니다. 철저히 나를 위한 생리적 행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의 하루가 아니라 내 몸을 갉아먹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라 러년이라는 미국의 장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9살에 눈에 병이 생겨 14살에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 대표팀 최초의 시각장애인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결선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고.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기 연민에 시간을 쓰는 대신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했다고요. 같은 상실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 머물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였습니다. 세 번째, 강한 사람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대인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거울을 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만둡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성과를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그만둡니다. 새해 결심이 무너지는 기간은 수십 년에 걸쳐 점점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진 겁니다. 여기에 뇌과학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예측 오차를 처리하는 물질입니다. 기대한 것보다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기대한 만큼만 오면 도파민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보다 못하면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을수록 같은 결과에도 실망이 커집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거라 기대할수록 포기는 더 빨리 옵니다. 스마트폰은 이 회로를 매일 훈련시킵니다. 손가락 한 번에 즉각적인 보상이 오죠. 그렇게 훈련된 뇌에게 1년 뒤의 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시간 할인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보상은 뇌 안에서 자동으로 값이 깎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반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뇌가 실제로 바뀌는 방식, 즉 신경 가소성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신경 경로가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과 오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변화가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어려울 것을 인정한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기한을 못 받고 스스로를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안 보일 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다만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계산합니다. 최악의 경우 무엇을 잃는가? 잘 되면 무엇을 얻는가? 실패하면 대안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실험이 됩니다. 그리고 실험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결과가 쌓입니다. 한 가지 더 의외의 습관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어색해서 텔레비전을 켜고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뇌가 스스로를 정리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매일 10분 휴대폰을 멀리 두고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뇌의 회복과 통찰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자기 기분을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레그 매티스라는 사람입니다. 10대 시절 그는 체포와 수감을 반복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죽어가는 어머니 앞에서 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소 후 그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시작합니다. 결국 로스쿨까지 갑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힙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시청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고 청년들을 돕는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람들의 손으로 판사에 선출됩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 멈추지 않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편도체는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폭주하고 통제감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둘째, 과거와 남을 곱씹지 않는 것. 반추는 생각이 아니라 훈련이고 곱씹을수록 뇌는 그 감정에 능숙해집니다. 셋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 도파민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계산하고 진짜 변화는 느리게 보이지 않게 옵니다.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뇌가 학습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진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씩 덜어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덜어내고, 과거와 비교를 덜어내고, 당장 결과를 봐야 한다는 조급함을 덜어내세요. 그 셋만 덜어내도 남은 에너지는 온전히 당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에서 인생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를 잃고 남편을 잃고 매일 무너지던 그 심리치료사가 쓴 것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하지 않을 일 13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면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필요한 건 딱 하나를 그만두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덜어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오늘 무너졌다고 해서 내일까지 무너져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